자, 제가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섹션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div를 4개라 쓸 거예요. 4개. 자, 그러면 섹션 앞에 자, 너비를 200픽셀 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를 200픽셀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박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인 div한테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이 부모 너비에 반씩 가져가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50%라 주게 되면 이건 뭐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너비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퍼센트 너비라는 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너비 대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얘는 뭘로 봐야 된다? 100픽셀이다 보면 되겠죠. 그럼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50% 주게 되면 얘도 똑같이 부모 높이의 반이기 때문에 100픽셀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여기다가 뭐라 쓸 거냐면 블랙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검정색 박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NT 차일드를 이용해서 좀 색상을 칠해볼게요. NTH 차일드 2 얘는 골드라 쓰고요. 그 다음에 3, 4 블루 그 다음에 뭐라 쓸까요? 핑크. 자, 됐어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가로 배열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박스를 넘쳤단 말이야. 넘쳤는데 근데 제가 이 div를 뭘로 바꿔볼 거냐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근데 여기서 인라인 블럭 바꿨는데 그러면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면 인라인 요소라는 건 뭐예요? 글자하고 걔네들이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로 나오다가 여의치 않으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원래 인라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근데 50%면 지금 뭐예요? 100픽셀이니까 마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와 있을까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일단 너비를 줄여볼게요. 49%. 자, 보이시나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50% 줘도. 그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50% 했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건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게 인라인 블럭은 본질이 뭐라 했죠? 글자라 했죠? 그러면 글자라는 거는 그냥 글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가 돼 있다? 띄어쓰기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div를 글자로 변경하니까 div들마다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다? 엔터키,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대로 띄어쓰기 한 칸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지만 요소와 요소 사이에 지금 ASML 사이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긴다? 애매한 여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요? 자, div들을 다 붙여볼게요. 물론 이렇게 코드를 쓰진 않지만 자, 붙였어요. 자, 붙이니까 자, 여기다 50% 써볼게요. 자, 50% 쓰니까 마저 떨어지네요. 그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띄어쓰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띄어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매한 여백이 생긴다. 자, 근데 여러분들 ASML 이렇게 쓰고 싶나요? 별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띄어쓰기 자체를 주석을 걸 거예요. 주석. 물론 지금 이렇게 강사가 쓰는 방법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냥 일단은 주석을 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지금 뭐 한 거예요? 애매한 여백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하나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띄어쓰기 자체를 주석을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ASML을 이런 식으로 조작 변경하지 않고도 이 CSS가 글자긴 하지만 그 글자에 대한 애매한 여백을 없앨 수가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본 거예요. 고민을. 자, 그러면 고민을 할 때 어떻게 고민하면 되냐면 자, 근데 일단 고민하기 전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49% 이런 식으로 써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보시면 얘하고 요 녀석 사이에 여기 지금 보이죠? 요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간격 이건 또 왜 간격이 발생하냐면 제가 이거 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띄어쓰기에 대한 여백은 제거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공간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글자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 안녕이라 썼어요. 제가
그러면 얘가 안녕이라는 것만 딱 씌워지고 끝날까요? 아니면 글자는 위아래 약간의 뭐가 공백이 발생할까요? 자, 보시면 위아래 살짝 뭐가 있어요? 여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네들이 위아래 여백이 발생할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독성 때문에 그래요. 가독성 때문에. 가독성 때문에 그냥 시스템 자체가 글자를 쓰게 되면 적절하게 위아래 뭐다? 여백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백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자, 여백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글자 텍스트를 읽을 때,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 읽기가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HTML이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텍스트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아래 여백이 생기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썼을 때 지금 이렇게 애매한 여백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다? div가 디스플레이 블럭이 아니라 뭘로 변경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해놨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하나의 글자 취급돼서 위아래 뭐가 발생한 거냐면 여백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라인 블럭은 그 본질이 글자라서 글자 위아래로 또는 위아래 그 다음에 띄어쓰기나 엔터 때문에 애매한 여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라인 블록을 쓰게 되면 본질 자체가 글자다 보니까 글자를 기준으로 위아래 또는 띄어쓰기나 엔터 때문에 애매한 여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인라인 블록 했는데 강사님 여기 애매한 여백이 존재하는데 제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냐?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지금 뭐라고요? 얘네들이 글자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섹션한테 폰트 사이즈 자체를 뭐 할 거냐면 0으로 줄 거예요. 자, 글자를 아예 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를 아예 0으로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50% 주면 지금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맞아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뭐라고 하냐면 격자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드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드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디자인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니까 어때요? 글자가 지금 사이즈가 0이니까 애매한 여백을 다 제거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상속되죠? 상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요소한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div한테 상속이 돼서 뭐가 된 거예요? 애매한 여백들을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썼어요. 자, 글자를 쓰게 되면 자,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공간이 갑자기 생긴 거는 글자가 없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애매한 여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글자가 안 나와요. 얘가 공간으로서는 차지는 하지만 지금 뭐예요? 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요소한테 뭘 줄 수 있냐면 폰트 사이즈를 뭐 하면 되냐면 1REM이라고 부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REM이라고 부여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글자 나오죠? 그죠? 근데 글자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다? 얘가 지금 글자기 때문에 글자는 위아래로 여백 공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밀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탑으로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렬하는 속성, 그러니까 글자를 기준으로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버티컬 얼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쓸 일은 없지만 여기다가 MDN 들어가 볼게요. MDN. 자, 그러면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대요. 그러면 기본값이 베이스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글자를 여러분 텍스트를 기준으로 여기 밑줄 그어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글자를 기준으로 라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라인. 위아래 라인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글자들을 뭐다? 자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를 기준으로 인라인 블록 마찬가지로 요소를 기준으로 뭐다? 정수직 정렬하는 속성이에요. 그럼 탑을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별표가 위로 올라가죠. 미드라면 가운데, 보텀하면 밑으로, 뭐 서브하면 뭐 이런 건데 뭐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썼기 때문에 글자인 요 녀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위로 끌어
올린 거예요.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요걸 이렇게 쓰라고 하면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매번 폰트 사이즈 0 썼다가 폰트 사이즈 뭐 1REM 버티컬 라인 탑 이렇게 주는 게 너무 귀찮아요. 자, 그래서 아예 만든 게 뭐냐면 이런 걸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라이브러리 클래스.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인라인 그리드라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는 인라인 그리드라는 요 클래스한테는 뭘 주면 되냐면 폰트 사이즈를 얘한테 0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0 주면 그 남은 자식들이 뭐가 발생한다? 글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글자가 안 나오니까 여기다 별이라는 건 뭐죠? 전부죠. 전부. 그러면 전부인 녀석한테 뭐 한다? 폰트 사이즈를 뭐 하냐면 1REM을 부여하는 거예요. 1REM.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뭘 부여가 돼야 된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반영이 돼야 돼요. 인라인 블럭이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반영이 돼야 될 게 뭐가 반영이 돼야 되냐면 버티컬 얼라인을 탑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한 클래스를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럼 얘를 어디다가 맨 위에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통 여기다가 저는 뭐라고 써놓으면 라이브러리 클래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건 이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고, 이걸 필요로 하는 HTML한테 이 속성만 반영하면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0 쓰고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 폰트 사이즈 1REM 그 다음에 인라인 블록 여기다 안 써도 내가 지금 이 인라인 그리드라는 요 클래스를 어디다 준다? 얘한테 클래스라고 쓴 다음에 요렇게만 반영하면 어떻게? 얘네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는 커스텀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정의를 해놓고 이 클래스가 필요로 한 HTML한테 그 디자인을 반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알려드린 이 인라인 그리드 방식은 구시대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안 써요. 지금 강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한 거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뭐다? 인라인 블럭은 본질이 글자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애매한 여백이 존재한다. 그래서 애매한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드린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무조건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인라인 블럭에서 그 녀석의 애매한 여백을 제거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수업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반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외우지 마세요. 이건 잘 안 쓰는 라이브러리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요즘 디자인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다 라이브러리 클래스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CSS 방식도 써요. 일반적인 CSS 방식도 쓰는데 내가 공통적으로 디자인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버튼이라는 건 모양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버튼 디자인에 맞는 클래스를 딱 하나만 정해놓으면 그 버튼에 대한 디자인 그러니까 클래스를 그냥 반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자인이 그 버튼한테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디자인 패러다임은 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 블럭을 이용해서 애매한 여백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